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 네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실만한가 모르겠어요. 자, 물론 아직은 힘겹고 숨도 차고 자, 우리 힘겹게 하나하나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워낙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특히나 우리 전체 과목 중에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하는 첫 번째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자,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자, 우리 이 힘겨운 과정만 잘 넘기면 여러분들 운영체제나 오히려 뒤쪽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힘겨운 고비를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명령어라고 하는 자, 네 번째 섹션인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제가 10년 동안의 모든 전산직 관련된 기출 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첫 부분에 이렇게 기출 어디서 기출이 됐는지 수록을 해놨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그걸 딱 보면은 무슨 챕터가 중요하고 무슨 챕터가 조금 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어때요? 명령어. 사실 이 명령어라고 하는 챕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출제된 내용들을 봤을 때 한 서너 번밖에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예 안 나오면 모를까?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 유상통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명령어 챕터를 비교해 보면 수많은 부분을 뺐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명령어 형식이라든지 뭐 시프트 명령 관련된 거나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안 나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감히 그냥 배제를 해버렸어요. 이 정도만 딱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구성을 했고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이건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돌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춰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 이번 유상통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는 시험에 출제되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돼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깊이 있게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아예 출제되지 않는 내용들은 완전히 배제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출제되는 내용들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자, 이런 컨셉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쭉쭉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막 대충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자, 명령어 들어갑니다.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로그램은 이것의 집합이다. 뭘까요? 요 정도는 이제 답변이 좀 나와야 돼요. 프로그램은 무엇의 집합이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얼중얼 하셨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은 명령어의 집합이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돼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컴퓨터에게 전달되는 명령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따라서 그 프로그램은 완성됐을 때 곧 명령어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고 결국 그 프로그램을 CPU는 하나하나 명령을 가져가서 처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이전 CPU의 동작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씩 명령을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수십억 분의 1초라고 하는 시간을 분석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 명령어의 구성 이미 이전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명령어는 자, 컴퓨터에게 전달되는 명령어는 앞쪽에 연산자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뒤쪽에 자료부.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 오퍼레이션 코드부라고도 하고요. 자, 줄여서 오피 코드라고도 합니다. 오퍼레이션 코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A 더하기 B라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자, 고급 언어죠. 우리 인간의 언어 형태로 A 더하기 B라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컴퓨터에게 전달될 때는 이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의 주소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게 되는 거냐면 저는 A 더하기 B라고 간단히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A는 10, 자, B는 20, 자, C는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럼 이때 A, B,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 그래요. 변수.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의 기억 공간일까요? 주기억 장치의 기억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컴퓨터 주기억 장치 램이 있고 자, 이 램은 기억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 그랬죠. 방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이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방들은 뭐로 구분되어 있다?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컴퓨터는 뭐밖에 몰라요? 이진수밖에 몰라요. 따라서 복잡한 이진수 형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뭐냐면 110110110111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이걸 프로그램을 짜요?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데이터 저장된 걸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자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기억 공간 하나를 자, 요 놈의 주소는 A번지야라고 하고 컴퓨터가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용자는
이 복잡한 이진 주소값을 몰라도 A번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자, 여기서 이렇게 A 더하기 B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A번지에 가서 값을 가져오고 B번지의 값을 가서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더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로 변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변수는 이 기억 공간 하나가 변수예요. 그리고 이 기억 공간은 주소값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진 주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변수명을 붙여요. 그러면 그 변수명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주소에 대응되는 주소 번지예요. 번지. 이 기억 공간의 주소. 됐죠? 자, 따라서 이 의미가 뭐냐면 기억 공간 A번지를 하나 만들어라. 자, 임의로 A번지 하나 이렇게 만들어라 그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게 대입의 의미예요. 10을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여기에 10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B번지 하나 만들어라, B번지. 그러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B번지를 하나 생성해요. 자, 이게 또 복잡한 주소가 있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B번지라고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에다 20을 넣어라 이 소리예요. 이게 대입의 의미입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항상 프로그래밍에서 이 의미는 대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좌변을 우변으로 넣어라. 좌변의 값을 우변의 변수에 저장해라. 더 다시 말하면 좌변의 값을 우변의 기억 공간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20을 B번지에 넣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여기에다 20을 이렇게 넣어버리죠. 그리고 이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A번지 값 읽어오고 B번지 값을 읽어와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A번지 가서, 우리 이전에 그 과정을 배웠잖아요. 가서 찾아가서 A번지 가서 10을 읽어와요. 그리고 또 가서 B번지로 가서 20을 읽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더하기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명령 해독기가 해독을 해서 자,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더해라 하고 가상기에게 신호를 보내주죠.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내는 거죠. 자,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전달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지만 실제로 컴퓨터에게 전달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로드 A. 근데 로드라고 하는 게 뭔지 컴퓨터는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이 그냥 보기 편하게 쓴 거고 실제 컴퓨터는 로드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코드 값이 전달될 거고 실제 A번지 물리 주소 있잖아요. 그죠? 아까 복잡한 이진수 주소 이거. 그죠? 자, 따라서 이 주소 값으로 실제 컴퓨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명령이. 그래서 왜 연산자를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하는 거냐면 실제 명령에 해당하는 이 코드 값 부분이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온 자료부 오퍼랜드라고 하는 건 뭐다? 다시 말하면 주소,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명령은 자, 앞쪽에 동사가 앞으로 온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실제 명령이 여기예요. 연산자부, OP 코드부, 오퍼레이션 코드부. 자, 뒤쪽은 뭐예요? 주기억 장치의 주소 부분이에요. 됐나요? 자, 따라서 컴퓨터는 항상 이 형태로 명령이 전달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실행할 명령, 동사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연산자로부터 비트 수가 n비트면 이에 n개의 명령어가 만들어진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은 요건데 이 연산자부를 몇 비트로 지정을 하느냐? 만약에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연산자부를 2비트를 지정을 했어요. 2개의 비트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2개의 비트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값은 자, 2개 비트 값이니까 00, 또 하나 01, 그 다음에 10, 그 다음 11. 2비트로 만들 수 있는 값은 이 4가지밖에 없어요. 0과 1의 2개의 비트 값으로 이거 이외의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00, 01, 10, 11밖에 없죠. 따라서 만약에 연산 코드부를 2비트를 줬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은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지정해 주는 거죠. 00이라는 OP 코드가 오면 더하라는 거야. 01이라고 하는 OP 코드가 오면 빼라는 거고 10이 들어오면 곱하라는 거야. 11이 들어오면 나누라는 거야. 이렇게 4개의 명령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왜 n비트가 들어오면 2의 n개냐?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자, 연산자부에는 주소부의 유효주소가 결정되는 방법을 지정하기 위한 모드 비트를 추가하기도 한다. 0이면 직접 주소, 1이면 간접 주소.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쭉 설명 듣고 나면 이 뒤에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 주소 값을 가지고 주기억 장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전 강좌에서 시스크와 리스크를 비교할 때 리스크는 단순하다 그랬죠. 주소 지정 방식이. 근데 시스크는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 값이 나오면 그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강좌가 끝날 때쯤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주소 지정 방식은 직접 주소도 있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이거 이외에도 상대 주소 지정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에 어쨌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쓰인 그 주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OP 코드부에 모드 비트를 하나 추가해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자료부, 오퍼랜드부는 뭐예요? 자, 어드레스 필드, 다시 말하면 주소부를 말한다. 주기억 장치의 주소 부분이 담긴다. 따라서 컴퓨터에 전달되는 명령은 실제 명령에 해당하는 연산 코드, OP 코드 부분. 자, 그리고 주기억 장치 주소에 해당하는 오퍼랜드, 주소 부분이 된다. 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실제 데이터를 찾아가는 주소값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드레스 필드의 크기가 n비트인 경우 최대 2의 n개의 주소 지정이 가능하다. 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자, 지금까지는 그나마 알아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여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연산 코드에 n비트가 주어지면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의 개수가 2의 n개라 그랬어요. 근데 또 여기서는 주소부의 크기가 n비트면 최대 2의 n개의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소부에 2비트를 할당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값은 몇 개?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00, 01, 10, 11. 자, 우리 뒤에서 진법에서 배우겠지만 얘가 10진수로 0이에요. 얘가 10진수로 1이고 요놈이 10진수로 2입니다. 요놈은 3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2개 비트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하나 공부할 건데, 자, 이거는 이 지금 명령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n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 가능한 정보의 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자, 만약에 2의 n개인데 왜 2의 n개냐를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몇 개일까요? 이걸 망설이시면 안 돼요. 2개예요. 0이냐 1이냐잖아요. 0이냐 1이냐. 만약에 색깔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비트로 색깔을 표현한다. 그러면 흰색, 검정색밖에 안 되는 거예요. 0이면 흰색, 1이면 검정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죠. 2비트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2개의 비트 값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4가지밖에 안 나오죠. 00, 01, 10, 11. 그러니까 2개의 비트 값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4가지예요. 00을 흰색이라고 지정해버리고 01은 빨간색, 10은 파랑색, 11은 검정색 이렇게 지정하면 끝이에요. 4가지 색밖에 지정을 못해요. 2비트로는. 3비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 3개를 조합하면 총 8가지가 나옵니다. 000, 001, 010, 100, 011, 100, 101, 110, 111.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진법을 하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3개의 비트 값을 조합하면 이렇게 000, 10진수로 0이에요. 001, 1입니다. 010, 2에 해당하는 거예요. 011, 3. 저게 왜 293이에요? 뒤에 우리 진법에서 다 배울 거니까 궁금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100은 4예요. 101은 5, 110은 6, 111은 7이에요. 이렇게 0부터 10진수 0부터 10진수 7까지 0부터 7까지니까 총 8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8개, 3개의 비트 값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는 8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비트를 가지고 색깔을 표현한다 그러면 8개의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000은 흰색이고 001은 뭐 분홍색, 010은 녹색, 011은 하늘색, 100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8개의 색깔까지 최대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1바이트가 문자 표현의 단위라 그랬죠. 왜 1바이트가 하필이면 문자 표현의 단위냐?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죠? 왜 8개 비트, 10개 비트도 아니고 왜 하필 8개 비트를 문자로 표현한 단위를 썼느냐? 보세요. 영어. 미국에서 컴퓨터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글자 코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 A부터 Z까지 자, 개수를 세봤더니 몇 자? 24자에 26자. 26자죠?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뭐 24자든 26자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자, 영어 소문자 따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A부터 소문자 Z까지. 그럼 예를 들어 또 26자가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몇 자예요? 52자가 됩니까? 자, 52자가 되죠.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까지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0부터 9까지니까 10개예요. 1부터 9까지면 9개고 0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0부터 9까지 10개가 되니까 얘까지 합치면 62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수문자들 있잖아요. 뭐 느낌표, 뭐 그다음에 뭐 샵, 골뱅이 이런 특수문자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특수문자까지 합치니까 몇 개가 딱 좋냐면 128개 정도가 딱 좋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128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8비트를 쓴 거예요. 왜? 2의 8승이 128이에요. 그러니까 8개의 비트를 쓰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진수의 조합이 128개가 나와요. 그 128개를 각각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7비트를 쓰면 자 1바이트. 7비트가 128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8비트가 아니라 원래는 7비트예요. 자, 7비트입니다. 7개를 쓰면은 2의 8승은 256이에요. 이해 독하시는 분들 제가 미쳤나 하셨죠. 그죠? 자, 7비트. 2의 7승이 128이에요. 원래 7비트면 적합한데 이제 뒤에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페리티 비트나 이런 걸 붙여서 좀 더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비트를 더 추가해서 8비트를 쓰는 건데 바로 그런 이유예요. 7비트다 그러면은 2의 7승, 7비트로 표현을 하면 2의 7승 값이 바로 128입니다. 따라서 원래 7비트가 좋은데 자 여기다가 조금 더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비트를 더 추가해서 8비트를 만들었어요. 6비트는 안 돼요. 왜냐하면 2의 6승은 6비트를 써버리면 64자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럼 64자가 돼버리면은 영어, 대문자, 소문자 다 표현하고 그다음에 숫자까지 하면 62개가 됩니다. 그럼 2개밖에 안 남아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샵, 골뱅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6비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6비트는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컴퓨터는 이 대문자, 소문자를 한 가지로만 표현했어요. 대문자로만. 이거 한 비트라도 줄이려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6비트는 이거 다 표현하기 너무 모자라. 그래서 적어도 7개의 비트가 있어야 영어 대소문자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에 딱 좋더란 이야기죠. 근데 자 7개 비트 써서 딱 이런 거보다는 한 비트 정도 더 추가해서 여유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8비트를 하나의 글자 단위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따라서 1비트를 썼더니 2가지가 나오더라. 2의 1승. 2비트를 썼더니 4가지가 나오더라. 2의 2승. 3비트를 썼더니 8가지가 나오더라. 2의 3승. 그래서 n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2의 n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뒤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 보자고요. OP 코드가 있었잖아요. 명령 코드가 있었고 주소부가 있었는데 그러면 보세요. OP 코드에 예를 들어서 4비트를 할당했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는 총 2의 4승계가 나오는 거죠. 얼마요? 자, 이게 8이잖아요. 2의 3승이. 8이 16. 따라서 총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명령어. 0000부터 0001, 0010 쭉 해서 1111까지 총 16개가 나오는 거죠. 4비트를 줬으니까. 따라서 뭐 0000은 더하기 0001은 빼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명령을 지정하면 총 16개의 명령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 주소부는 4비트를 이용해서 주소부를 표현했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 몇 개? 그렇죠. 2의 4승 16개. 16개밖에 표현이 안 돼요. 0000번지부터 1111번지까지 쭉 해보면 1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가보죠. 자, 주요 지수승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2의 6승은 2를 6번 곱했다는 건데 시험장에서 이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2의 6승은 64예요. 2의 7승은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 128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2의 8승 중요하죠. 왜?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그러니까 잘 나오겠죠. 2의 8승, 8비트. 따라서 128에 2를 곱하니까 얼마? 256. 암기하셔야 됩니다. 2의 9승은 얼마겠어요? 510이죠. 별로 안 중요해요. 2의 10승이 중요하겠죠. 자, 2의 10승 우리 킬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1킬로가 얼마라 했어요? 1000이 아니라 1024. 256에 2를 곱해주면 2의 9승 512가 되고요. 거기에 또 2를 곱해주면 1024가 나와요. 따라서 2의 10승은 1024. 그래서 킬로가 10의 3승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2의 10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약 1000이고 정확히 말하면 102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의 16승은 시험장에서 2의 16승 열심히 계산해서 2의 16승 나왔네? 이걸 시험장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2의 10승 1024에다가 11승 구해서 2 곱하니까 2048이고 2048에다가 또 2를 곱하니까 2의 12승은 4096이고 이거 언제 구하고 있어요? 외워야 합니다. 65,536이에요.
자, 이 16번 곱해보세요. 65,536이 나올 건데 65,536은 우리가 또 단위가 너무 커졌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한 단위를 쓰면 64K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보세요. 2의 16승은 쪼갤 수 있죠.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곱할 때는 지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2의 16승은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10승은 얼마입니까? 킬로죠. 1024. 2의 6승 얼마라고요? 64. 그래서 64K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시험장에서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2의 16승은 65,536. 얼마? 64K.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는 명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 6비트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자, 명령 코드에 6비트를 할당했답니다. 어드레스 필드를 16비트를 할당했대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명령어. 사용 가능한 최대 명령어는 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 명령은 얘니까. 근데 요 놈을 6비트를 할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2의 6승 몇 개? 64개의 명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케이? 저 설명 안 들어도 이해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오퍼랜드부가 16비트예요. 얘를 16비트를 썼다는 이야기는 자, 얘는 주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소를 표현할 때 16비트를 표현해서 주소를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 몇 개? 2의 16승계. 얼마? 65,536. 얼마? 64K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64K 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의 워드의 크기를 몰라요. 하나의 워드가 16비트인지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32비트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얘가 주소를 표현하잖아요. 그럼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65,536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64K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메모리의 용량은? 메모리의 용량, 이건 주소의 개수예요. 따라서 이 주기억장치의 주소, 여기에 주소가 최대한 여기서 표현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65,000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 공간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 그걸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메모리의 용량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 기억 공간의 개수는 65,536개예요. 16비트를 썼으니까. 근데 이 메모리의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 크기가 16비트인지 자, 이 워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기억 공간 하나의 크기는 1바이트 단위인데 워드의 크기별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컴퓨터는 워드 머신이 있고 바이트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제가 바이트 머신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의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할당한다 했죠. 그죠? 근데 워드 머신도 있어요. 하나의 워드 단위로 주소를 할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워드 4바이트 풀워드를 쓴다 그러면 4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할당해요. 따라서 이 하나의 워드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얘를 곱해야 여기다가 이 워드의 크기 값을 곱해줘야 전체 메모리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보다 아세요. 주기억장치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 n개의 비트가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2의 n승계가 된다는 거. 연산자부에 6비트가 주어졌다면 표현할 수 있는 명령어는 2의 6승, 64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료부에 6비트가 할당됐으면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2의 6승 64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우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메모리 용량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16승이 주어졌으니까 2의 16승계 65,536개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자, 이걸 따로 표현하면 64K가 되는데 정확히 메모리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억 공간 하나의 크기, 워드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워드의 크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64K 워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64K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65,536개의 워드 공간이 있다 이 소리죠. 워드 공간 하나당 주소를 할당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뒤에 우리 메모리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자, 또 하나 봐요. 4비트 그러면 2의 4승이 되겠죠. 어드레스 필드 28비트다 그러면 여기는 28비트니까 2의 28승계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얘는 4비트예요. 계산하는 걸 봐야 됩니다. 4비트니까 2의 4승이 돼서 얘는 16, 16개의 명령이 나온다. 이건 금방 됐는데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세요. 2의 28승. 이걸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2의 28승은 2의 8승 곱하기 2의 20승으로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의 8승 얼마라고요? 256이라고요. 2의 20승 얼마일까요?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메가잖아요, 메가. 키로가 2의 10승, 메가가 2의 20승, 기가가 2의 30승. 갈매기털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의 20승은 메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56 메가계가 되는 거죠. 256 메가계. 됐나요? 아하. 자, 따라서 명령어 수는 2의 4승 16개 구할 수 있고 28비트니까 2의 28승 그러면 쪼개버려요. 2의 8승 곱하기 2의 20승. 2의 20승은 메가고 2의 8승은 256 메가니까 총 256 메가계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워드 크기는 모르니까 그냥 뒤에 워드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256 메가계의 워드 공간을 가진 기억장치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명령어 형식 들어갈게요. 명령어 형식은 오퍼랜드 주소가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주소값이 하나 없으면 0, 주소값이 하나 오면 1주소, 2개 오면 2주소, 3개 오면 3주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게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뭐 더 설명드려야 됩니까? 없잖아요. 주소값이 안 오느냐, 하나 오느냐, 2개 오느냐, 3개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명령어 형식을. 자, 그러면 0주소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오퍼랜드부가 없어요. 그냥 오피코드만 나와요. 뒤에 주소부가 없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컴퓨터에서 더해라. 더해야 될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더하라 그럼 더합니까? 값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 값을 가져올 주소값이 없어요. 좀 특이한 명령이죠, 그죠? 자, 따라서 0주소 명령은 모든 연산을 스택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이 스택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뒤에서 너무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아마 이 컴퓨터 일반 강좌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들을 용어 중에 하나 스택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원래 원칙적으로 주기억 장치를 CPU가 사용하는 방법은 주소값을 가지고 이용을 하죠. 주소값을 보내서 해당 주소값 데이터나 명령을 찾아서 CPU로 보내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소값을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실제 여기 100번지고요. 자, 예를 들어 200번지인데 자, 100번지부터 200번지를 스택 메모리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택 메모리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 100번지부터 200번지 사이의 공간은 뭐예요? 그 주소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CPU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0주소 명령은 스택을 쓴다는 건 뭐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놈은 뭔가를 입력할 때 푸시라고 하는 명령을 써요. 그리고 뭔가 뽑아올 때 팝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요. 무슨 소리냐면 주기억 장치로 저장시킬 때는 푸시라는 명령을 쓰고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뽑아올 때는 팝이라는 명령을 써요. 근데 자, 푸시 저장해라. 그럼 원칙적으로는 100번지에 저장해라. 200번지에 저장해라. 원래 이 뒤에 주소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100번지에 저장하느냐 200번지에 저장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써요. 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택 메모리는 주소값을 쓰지 않아도 스택 메모리로 지정한 공간이 있으면 푸시라고 하는 명령으로 예를 들어서 푸시 그 다음에 30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지정된 공간의 맨 아래쪽에 30을 넣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몇 번인지 지정을 안 해줘도. 자, 그 다음 푸시 60이라고 해버리면 역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60 얘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고 해봐요. 얘가 그 다음 101번지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101번지로 60 이렇게 들어오게. 주소값 지정 안 해도.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스택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활용하는 특징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나중에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팝이란 명령을 써요. 팝. 그럼 뭘 빼오냐면 맨 위에 있는 놈을 빼와요. 맨 위에 있는 놈을. 그래서 이 스택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이 first out.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리포 구조라 그럽니다. last in, first out. 마지막으로 들어간 놈이 팝 명령을 내렸을 때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인출해 올 때 101번지 데이터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와 그러면 맨 위에 놈 하나 끌어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차곡차곡 쌓아요.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쌓는 덤이잖아요. 접시 쭉 쌓으면 그게 스택이에요. 그럼 접시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꺼내가지 밑에 거 이렇게 빼지 않잖아요. 맨 위에 거부터 꺼내가죠.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택이라고 진 거예요. 따라 스택은 맨 마지막에 쌓은 놈부터 걷어가요. 그래서 last in, first out 구조라 그래요. 유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먹고 토하기 구조라 그래요. 먹고 열심히 쌓은 다음에 토할 때는 맨 위에 거부터 토하는 거예요. 아우 더티해라.
이 먹고 더하기 웃을 게 아니라 나중에 스택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이러한 먹고 더하기 구조 스택. 따라서 이 스택은 주소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데이터 저장하고 가져오는 걸로 약속돼 있어요. 차곡차곡 쌓고 마지막 거부터 하나씩 인출해 오게. 환 명령이 있을 때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영주소예요. 자, 여러분들 유수의 강의 노트 쭉 심학습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 자, 이래독 때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하시고 나면 아,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쭉 아실 수 있어요. 좀 읽어만 보시고. 자, 연산에 사용된 모든 피연산 자값 상실한다. 뭐 몰라도 됩니다. 영주소 하면 그냥 스택만 딱 기억해 두셔도 돼요. 자, 일주소 명령은 뒤에 요 놈이 하나가 와요. 오퍼랜드가.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하면 더해라 그러면 두 개의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요 놈하고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만 가져오게 합니다. 주소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일주소 명령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전에 한번 있었어요. 누상기가 딱 떠올라야 돼요. 누상기가 뭡니까? 레지스터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죠. 뭐 하는 거예요? 연산 입력값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오케이? 자, 따라서 모든 명령은 누상기로 기억시켜 놓고 처리하는 방식이 일주소 명령. 주소 하나 쓰는 거예요.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C는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일주소 명령으로 컴퓨터에 전달되면 이렇게 전달돼요. 로드 A, A번지 읽어와라 이 소리예요. 주기억장치 A번지. 물론 이때 이 이전에는 뭐 이미 입력을 했겠죠. A에 10을 입력하고 B에는 뭐 30을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이리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A번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기억장치 A번지 하나 만들고 20 저장됐을 거고 B번지는 또 B번지 하나가 만들어지고 30이 저장됐겠죠. 그죠? 컴퓨터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의 그 복잡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공간 하나를 변수라 그러죠. 그 변수에 이름을 붙여요. A번지, B번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고 우리는 복잡한 이진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A번지, B번지라고 하는 이러한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C는 A 더하기 B라는 거는 A번지, B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라. 그 결과값을 C라고 하는 C번지의 기억 공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됐죠? 자, 따라서 로드 A라고 하는 명령이 수행되면 주기억장치 어딘가에 A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읽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A라고 하죠. 그러면 100번지로 가서 80이라는 값을 읽어와라 이 소리예요. 우리 공부했죠, 그죠? 자, 따라서 CPU로 80이라는 값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요? 누산기로 보내죠. 물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거쳐서 누산기로 보내줍니다. 따라 누산기로 들어오죠? 그 다음 두 번째, add p. 그러면 자, 지금 이 명령은 시스크 방식의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스크 방식은 메모리로 접근하려면 로드 스토어밖에 못 씁니다. 이전 강좌에 설명드렸죠. addb라고 했을 때 이 add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add란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자, B번지를 찾아가서 먼저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B번지가 예를 들어 101번지가 B번지다 그러면 101번지를 찾아가서 40이라는 값을 R1이라고 하는 범용 레지스터. 자, 일반 레지스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일반 레지스터로 40이라는 값을 읽어와라. 이런 모든 과정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무슨 방식이? 시스크 방식이. 그래서 이 안에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과 그 접근해서 가져온 값으로 더하는 것과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시스크 방식이에요. 자, 따라서 add 명령이 도착하는 순간 이 add에 해당하는 걸 찾아봤더니 자, B번지를 찾아가야 된대요. B번지를 찾아가서 얘를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가지고 와서 이 두 값을 더해야 된대요. 따라서 이제 가상기로 명령을 보내야 되는 거죠. 됐죠? 하나의 명령값을 가지고 컴퓨터 내에서 여러 동작이 일어나죠. 그걸 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짜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크 방식.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제 스토어 C다 그러면은 기억 공간 어딘가 C번지를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두 놈을 가지고 더해서 나온 거 아까 얼마였죠? 80, 40이었죠? 이 값을 가지고 가상기가 더해서 120이라는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120이라는 결과값은 어디에? 또다시 누상기로 저장되죠. 그래서 누상기는 연산 입력값이나 연산 결과값을 기억한다 했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 여기 저장되면 이 값을 자, 스토어 C 그러면 C번지 하나 만들어버리고 요 놈을 저장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금 요게 오퍼랜드예요. 요게 A번지, B번지, C번지. 하나가 나왔죠? 몇 주소? 1주소. 그런데 1주소는 뭘 써요? 누상기를 써요. 누상기로 하나 가져다 놓고 두 번째 값 가져온 다음에 일반 레지스터로 가져온 다음에 더해서 결과값을 다시 누상기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주소 명령은 뭘 사용한다? 누산기를 사용한다. 이제 그냥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1주소 하면 누상기,
영주소 하면 스택. 그냥 그렇게 안겨버리면 끝이에요. 별로 출제 비중도 적은데 이걸 뭐 더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안겨버리세요. 오케이. 자, 이 주소 명령은 오퍼랜드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주소값 2개가 나와요. 그래서 add A, B 이런 식으로 A, B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퍼랜드가 2개로 구성됩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연산을 해서 결과값은 요놈한테 저장돼요. 자, 그래서 오퍼랜드 1에 기록된다. 연산 결과는 오퍼랜드 1에 기록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주소는 이제 지워진다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100번지, 200번지. 자, 예를 들어 A가 100번지예요. B가 200번지예요. 그러면 100번지에 가서 가져오고 200번지에 가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을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하겠죠. 그 연산 결과가 어디? A번지, 100번지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원래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지워져요. 결과값으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3주소는 3개가 와요. 길죠, 그죠? 자, 요놈 2개 가지고 연산해서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써요. add R1, A, B 이런 식으로 써요. 3주소는.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요놈하고 요놈으로 연산을 해서 여기에다 3주소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배워요. 실제 문제 검색해보면 정보처리 기사에서도 3주소 지정 명령에서 결과값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요놈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은 또 뭘로 나왔냐면 이걸로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실제는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 명령이 무슨 이야기냐면 A번지와 B번지 값을 읽어와서 add, 더해라 이 소리예요. 이 두 공간에 있는 값을 가져와 더한 다음에 그것을 R1 레지스터로 결과값을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땐 이렇게 써요. 이론은 이건데. 그렇게 보면 여기로 저장되니까 최종 결과값 여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정답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중구난방이죠. 지 멋대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빠져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나오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문제. 그럴 때는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얘로 정답을 꼽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논란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거나 주소값 3개 오는 거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알 필요 없어요. 주소값 3개 나와요. 자, 그래서 쭉 그냥 보시고 심화학습 들어가 보면 1주소, 2주소, 3주소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요게 게리직에서 한번 등장을 했어요. 게리직에서 1주소 가지고 요게 그대로 나왔어요. 요 과정이 그대로 나오고 요 놈이 무슨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이냐 요게 게리직에서 시험 문제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놈을 찾아내는 문제가 게리직 문제였어요.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로드 A, A를 읽어와라 이 소리는 자, 누상기로 1주소잖아 2주소. 2주소는 누상기 쓴다 했잖아요. 그죠? 오퍼랜드 하나니까 2주소잖아요. 그럼 누상기 써야 되니까 메모리, 이거 메모리란 뜻이에요. 메모리로 가서 이건 주소입니다. A번지 주소를 찾아가라 이 소리예요.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A번지를 찾아가서 그 값을 읽어서 어디로? 누상기에 저장시켜라 이 소리예요. 이게 로드 A예요. 그 다음 add B. 그러면 이 add라는 명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B를 찾아가라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B를 찾아가요. 메모리 찾아가서 B번지 값을 찾아와서 아까 가져온 누상기 값하고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상기 갖고 왔잖아요. 그 값에다 더해서 그 결과값을 어디? 누상기에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이 뭐예요? A 더하기 B를 수행한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뭐예요? 스토어 T. 자, 누상기로 저장해놓고 그 값을 메모리 T번지에 저장해라. 따라서 이 A 더하기 B는 T번지로 들어가죠? 자, 로드 C. 자, 서브는 뺀다는 거예요. 서브트랙트의 약자입니다. 뺀다. 따라서 로드 C, C를 읽어와요. 누상기로 메모리 C번지 값을 누상기로 읽어와요. 그 다음에 D를, 서브트랙트 D라는 이야기는 D번지로 가져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크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 명령 안에는 D번지로 가서 그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빼라. 이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메모리를 D번지로 가서 가져와서 아까 누상기로 가져온 이 값에서 빼라. 따라서 이 과정이 뭐예요? C-D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멀티플라이 T. 자, 이 T는 뭐냐면 자, 메모리 T번지의 값. 아까 요게 메모리 T번지 값이잖아요. A 더하기 B 값. 그놈하고 누상기에 지금 계산한 요 C-D가 누상기에 있잖아요. 이 값을 뭐 하래요? 멀티플라이는 곱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곱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요게 메모리 T번지에 지금 저장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D가 지금 누상기에 있잖아요. 누상기예요. 줄여서 ACC 또는 AC로 줄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놈하고의 곱이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어디에? X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 보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연산을 수행하는 거냐? 그래서 요놈을 찾는 게 게리직 시험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주소 명령 분석해 보세요. 그냥 이거 읽어와라. 자, move 명령입니다. A번지, 메모리 A번지 값을 R1 레지스터로 옮겨와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뭐 더하고 뭐하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A 더하기 B 곱하기 C-D인데 자, 이 주소하고 비교해 보세요. 1주소하고. 1주소가 길어요? 2주소가 길어요? 자, 3주소 보세요. 더 짧아졌죠? 자, 이거 분석 막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보시면 돼요. 1주소보다 2주소가 짧아졌죠. 2주소보다 3주소가 짧아졌죠. 아하, 따라서 1주소보다 2주소가 프로그래밍 하기 간단해요. 3주소가 더 짧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짧아져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add, r1, a, b 이러면 A번지가 읽어오고 B번지가 읽어오고 아까는 다 쪼갰었잖아요. A번지 읽어오고 B번지 따로였잖아요. 근데 한 명령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번지, 메모리 A번지 값 읽어오고 메모리 B번지 값 읽어와서 add, 더해라. 그래서 최종 결과 값은 R1 레지스터로 저장해라. 명령은 한 방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소 명령이 더 짧아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파트는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핵심 위주로만 정리했어요. 아,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가 있더라. 0주소 하면 스택 딱 떠올라야 돼요. 스택은 주소값 없어도 돼. 1주소 하면 1주소는 뭘 쓴다? 누상기를 쓴다. 누상기가 딱 떠올라야 돼요. 2주소가 있고 3주소가 이때더라. 그래서 주소값이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자, 1주소보다 2주소가, 2주소보다 3주소가 프로그램의 길이가 더 짧아지더라. 이런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 n비트가 주어졌을 때 2의 n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아시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